여러분, 제 채널의 정체성이 메이크업 디테일들을 쉽게 풀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제 채널의 주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200% 높여주는 메이크업 완성도 끌올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집에서 뷰티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열심히 따라해봐도 뭔가 난 2% 부족한데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너무 뻔한 유명템보다는 좀 힘숨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힘을 숨기고 있는 그런 찐템들 제가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도 잘 몰랐던 제품들 알아가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은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메이크업이 진짜 2배 예뻐 보이는 제 요즘 최애 렌즈 2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오늘 끼고 있는 렌즈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사실 원래 끼던 렌즈보다는 얘가 직경이 훨씬 커요. 저는 원래 13.0, 13.1 정도를 끼던 사람인데 제가 어쩌다 이 직경 큰 렌즈에 갑자기 좀 꽂히게 됐냐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 쇼츠를 내리다가 이제 레어리님이 에스파 윈터님의 이 렌즈 변화 분석에 대해서 올린 쇼츠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봤던 영상이 이 영상인데 약간 요약을 하면은 에스파 윈터님이 데뷔 초에는 렌즈를 뭐 안 끼거나 아니면 렌즈를 끼더라도 직경이 작은 렌즈를 끼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렌즈 직경을 확실히 좀 크고 좀 똘망똘망한 렌즈로 바꾸고 갑자기 렌즈 직경 확 키워버리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렌즈 외에 다른 메이크업들을 좀 깔끔하게 맑게 덜어내고 좀 지금의 청순, 올망졸망한 그런 귀여운 이미지가 완성됐다. 약간 이런 쇼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도 좀 렌즈 너무 맨날 너무 딱 정해진 직경만 꼈나? 좀 큰 거를 껴볼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렌즈 직경을 13.5짜리가 집에 있길래 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영상에서 본 대로 다른 메이크업을 좀 많이 이렇게 진하게 안 하고 좀 눈에 집중되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찍었던 게 요 패션하울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댓글 반응이 터진 거예요.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크게 막 다르게 한 거는 없는데 이 렌즈를 좀 바꿈으로써 막 사슴 같다. 오늘 영상 좀 사슴 같다. 뭐 좀 오늘 진짜 순해 보인다. 막 진짜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 이렇게 2팩 더 샀거든요. 이 렌즈가 바로 오렌지의 레인 모카입니다. 레인 모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직경이 13.5인데 제가 눈 크기가 막 많이 큰 편도 아닌데 얘를 꼈을 때 그렇게 막 개눈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눈이 좀 많이 보이긴 하지만 막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선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13.6, 7, 뭐 14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같이 약간 꼬막눈에 가까운 사람이 낄 수 있는 최선의 직경 큰 렌즈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거 좀 꼭 추천드리고 싶었고 이게 왜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여주냐 이게 메이크업 완성도 템이 맞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 렌즈를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다른 메이크업도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메이크업을 엄청 공들이는 것보다 한 번에 확 다른 이미지를 주고 완성도를 확 높여질 수 있는 게 렌즈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었고 이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진짜 샵 다녀온 느낌? 뭔가 좀 깔끔하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렌즈를 안 끼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완성도는 아쉬운 느낌이거든요.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 그게 바로 이 렌즈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쪽에 낀 게 하파크리스틴 글로우 브라운 렌즈거든요. 요거는 13.4고 이 끝에 요 그래픽 라인이 약간 더 흐리멍텅하거든요. 그래서 직경을 평소보다 조금 큰 걸 끼고 싶은데 이렇게 끝에 딱 잡아주는 이런 똘망똘망한 렌즈는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파크리스틴의 빔 브라운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요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던 렌즈 진짜 특히 저는 요 오렌지 이거 진짜 미친 것 같거든요. 이 레인모카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영상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레인모카가 좀 직경이 큰데도 그나마 좀 덜 답답한 이유가 약간 좀 하이라이팅 렌즈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팅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검색하니까 물광 렌즈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알이 좀 촉촉해 보이면서 진짜 마음에 들어서 다른 메이크업을 막 엄청 많이 선보일 자신이 없다면은 렌즈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최근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렌즈여서 추천해봅니다. 제가 그 전에 몇 통씩이나 썼던 제 최애 렌즈가 이 글로이 내추럴 모카 브라운인데 뭘 써도 사실 얘를 뛰어넘는 렌즈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얘가 뛰어넘은 것 같아. 또 제로기대 반응도 너무 좋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렌지 레인 모카도 그렇고 이 하파크리스틴 글로우 브라운도 그렇고 원 메이크업, 쿨 메이크업, 뭐 뮤트 메이크업 할 것 없이 이 메이크업이랑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렌즈기도 해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좀 진짜 왕창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많이 쟁여놓은 퍼프인데 바로 이더앤 퍼프거든요. 제가 이거 좋다는 말을 진짜 자주 했어요. 영상에서 야금야금 자주 했는데 이 퍼프를 진짜 각 잡고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서 이렇게 두 번째 순서로 넣어봤는데 이게 그냥 겉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로드샵이나 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퍼프랑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얘가 통 루비셀 퍼프거든요. 여기 전체가 다 통 루비셀로 되어 있는데 이 루비셀 퍼프가 딱 만져볼 때부터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만졌을 때부터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그 느낌이 확 들고 루비셀 퍼프 특유의 그 느낌이 되게 이 기공이 좀 촘촘 이렇게 짠짠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이 이 퍼프 안으로 너무 많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 얼굴에 제대로 좀 얹어주거든요. 그리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뭐 파운데이션, BB 뭐 어떤 베이스를 발라도 얘로 이렇게 얹으면은 얼굴에 쫙 밀착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에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일수록 더 이 통 루비셀 퍼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힘 조절이 중요한데 안에 뭔가 힘없이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진짜 짠짠하거든요. 그래서 이 힘 전달이 되게 균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 퍼프를 쓰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망칠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조합은 사실 이 퍼프 자체가 진짜 쫀득 말랑 촉촉한 느낌이어가지고 꼭 물을 적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내가 밀착력이나 고정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얘 그냥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사거든요. 줌바이 정샘물의 메이크업 픽서인데 얘가 그 픽서가 어반디케이 같은 걸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픽서가 아니라 수분 픽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촉촉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밀착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를 때도 찍어봤는데 제가 지금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해놓고 이 줌바이 정샘물 픽서를 이더앤 퍼프에다가 충분하게 좀 뿌려준 다음에 이걸로 밀착을 좀 시켜줬거든요. 지금 너무 예쁘게 발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베이스 하실 때 진짜 이 조합으로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매끈하게 마음에 드는 표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 퍼프가 사실 이더앤이 뭐 퍼프 전문 브랜드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비비크림 시딩 받을 때 같이 받았어가지고 알게 됐던 퍼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재구매를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 알아봤더니 그 퍼프로 진짜 유명한 글로웍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퍼프 툴 이런 걸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글로웍스랑 이더앤이랑 이 퍼프 제조사가 똑같더라고요. 사실 이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 제조사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특히 그 툴은 그 중에서도 퍼프는 제조사가 같으면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거든요. 사실 그 제조 처방이 그렇게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통 루비셀 퍼프고 같은 제조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은 제품이 아닐까 좀 궁예를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구매할 때 한 1,000원 정도 이더앤이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 루비셀 퍼프를 좀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더앤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집에 한 6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뭐 이렇게 퍼프 조합해가지고 쓰고 이런 것도 물론 베이스 메이크업에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이걸로 써도 이 밑 바탕부터 망하면 사실 그거는 어떤 툴로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베이스 제품에 조금 밀착력 모자란 부분 이런 거는 툴로 살려줄 수 있지만 그 베이스 전에 발라놓은 것부터 망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선 제품을 고를 때는 기능도 당연히 봐야 되고 기능도 당연히 1등이겠지만 그 다음 바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베이스 제품과의 궁합, 이 베이스 제품을 밀리거나 떡지게 만들지는 않는지 화장 잘 먹게 도와주는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닥터지 선세럼 화잘먹을 넘어서서 진짜 이 수분 플럼핑이 아주 상당하게 매끈매끈하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볼 쪽도 매끈하고 촉촉해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는 오늘 뭐 하이라이터를 안 했거든요. 오늘 하이라이터는 코랑 여기 눈 앞머리만 했고 여기는 하이라이터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속감처럼 올라오는 이 매끈매끈한 요 느낌 있죠? 요게 오늘 요 선세럼 써줘가지고 아주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예쁘게 올라갔다는 거. 보통 우리가 플럼핑 하면 이 립 플럼퍼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 주름 이렇게 메꿔주면서 이렇게
빤빤해지는 그 립 플럼퍼 느낌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선세럼이 립이 아니라 이 피부 속수분 플럼핑 기능이 있는 아주 신박한 선세럼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런 샘플 용기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한참 전부터 출시 전에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 진짜 이 좋은 거를 하도 오래전에 샘플로만 주시고 출시가 꽤 많이 남아있을 때 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선세럼 제품이에요. 닥터지 하면 수분 크림이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 진짜 그만큼 닥터지 하면 약간 수분 명가의 느낌이 있는데, 그 수분 명가의 명성을 선세럼에다가 가득가득 넣어놓은 게 바로 이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텍스처를 보시면은 되직하게 싹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묽은 느낌, 쫀쫀한 그런 진짜 세럼 같은 제형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UV 캡슐도 콕콕 박혀 있어요. 실제로 수분 세럼을 80%나 담은 리얼 세럼 제형이어가지고 스킨케어급 기능을 갖고 있는 선세럼이에요. 이렇게 손등에 쓱쓱 발라보면은 촉촉하게 수분광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제가 끈적임은 진짜 못 견디는 산뜻 러버인데, 이게 발릴 때는 촉촉하고 마무리감은 가볍게 스며드는 제형이어가지고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또 베이스 메이크업 망치지 않는 촉촉한 화자이먹 선세럼의 기준이 또 뭡니까? 바를 때는 촉촉하고 가볍게 스며드는 것도 오케이. 근데 그게 산뜻하다는 게 완전히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산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장은 잘 먹을 정도의 딱 그 정도 수분감은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촉촉함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대로 딱 하는 게 바로 이 선세럼.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면 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제품들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근데 이 선세럼을 이렇게 바르는 순간 얇고 투명한 막을 만들어주는 PDRM 베리어 필름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동안에 피부 수분 장벽 케어까지 도와준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얼굴 반쪽만 이렇게 발라봤거든요. 한쪽은 그냥 기초까지만 바른 거고, 한쪽은 이렇게 PDRM 선세럼까지 바른 건데, PDRM 선세럼 바른 쪽만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광이 차오르는 느낌 느껴지시죠? 이 선세럼 안에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팽창 히알루론산, 그리고 흡수력을 높인 마이크로 PDRN에다가 그리고 마이크로 콜라겐 히알 플럼퍼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피부 속수분을 채워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기서 또 말로만 계속 수분 플럼핑, 속수분 플럼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 속부터 즉각적으로 이 수분 플럼핑 효과가 임상 결과로도 증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형감 좋고 화잘먹 되고 뭔가 좀 PDRN 수분 세럼 베이스에 수분 플럼핑 이렇게 하면은 막상 정말 촉촉하고 화잘먹 기능만 있고 자외선 차단은 잘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게 얇고 아주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제품이 자외선 차단은 하겠어?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 안 됐으면은 저 이거 광고로 갖고 오지도 않았죠, 여러분. 네, UV 카메라를 또 대여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웃기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자외선 UV 카메라로 자외선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제대로 찍어봤는데요.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자외선 차단제가 발려서 보호받고 있는 피부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고 투명한 제형인데도 자외선 차단이 완전 철벽이고, 오히려 세럼 제형이어가지고 발림성도 좋아서 피부 전체적으로 고르게 차단되더라고요. 심지어 엄청 강력해서 한 번만 발라도 하루 종일 자외선 차단이 지속된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잘먹, 메이크업 들뜸 없는지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얘를 바른 날에는 진짜 좀 수분 프라이머, 수분 프랩 이런 거 바른 느낌이 들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쿠션, 어떤 베이스를 올려도 뱉어내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진짜 착 이렇게 되는 느낌? 착! 얘가 찹쌀풀처럼 딱 붙어요. 진짜 선케어 제품인데도 마치 수분 프랩처럼 진짜 들뜸 없이 매끈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줘가지고, 요즘 같은 날씨가 진짜 화장 뜨기 제일 좋거든요. 뭔가 추운데 약간 좀 기온도 계속 오락가락, 낮에는 좀 따뜻해지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 화장 더 잘 뜨는데, 이럴 때 딱 화장 단계에 베이스 전에 이거 딱 써주시면은 들뜸 없이 매끈매끈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발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선크림 잘못 고르면은 때처럼 밀리고 예쁘게 안 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선크림 그냥 패스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진짜 이 선세럼 써보시면은 그 생각이 완전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전에 선크림, 프랩, 프라이머 이런 거 여러 개 바르는 거 귀찮으신 분들도 이거 하나로 한번 대체해보셔도 진짜 충분히 진짜 매끈매끈하게 예쁘게 올라오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올리브영 프로모션 혜택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영상 올라가고 바로 다음날 2월 25일에 올리브영 옷
혜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2월 25일 단 하루 동안은 무려 50% 할인된 금액이 16,000원에 이 선세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지나면 올리브영 세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리브영 세일 진행되는데 올리브영 세일 때는 오특 때보다 70원 정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사실 좀 빨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오특 때 사시는 게 낫겠죠. 엄청 큰 차이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선세럼 구매하시고 나서 올리브영 리뷰를 작성을 하시면은 이 피카도 너무 예쁜 이 고급스러운 요 파우치를 100%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다가 후기도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3월 1일 올영 세일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고, 나 빨리 이 제품 써보고 좋으면 올영 세일 때 더 쟁일래 하시는 분들은 2월 25일 오특 때 사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잘 만든 제품이니까 꼭 써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처럼 뮤친자들, 이 뮤트에 미친 자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메이크업 완성도템이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 속눈썹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리브영 랭킹에 봐도 거의 코링코나 깜빡 이런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얘는 막 완전 랭킹 상위권에서 사실 많이 보였던 제품은 아니거든요. 저도 막 올리브영의 신상품들을 많이 막 사냥하려고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알게 된 제품인데, 얘가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저스트 썸띵 마이 타입 노글로 속눈썹 버니 03 내추럴 애쉬라는 제품인데, 이게 블랙도 있고 클리어 브라운도 있고 내추럴 애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블랙보다도 이 라인에서 애쉬랑 브라운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뮤트한 메이크업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 내추럴 애쉬를 좀 추천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붙인 것도 내추럴 애쉬거든요. 저는 아이라이너도 그렇고 뭐 섀도우 느낌도 그렇고 약간 탁기 있는 느낌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라이너가 이렇게 뮤트한 느낌인데, 속눈썹이 너무 블랙 빡 해버리면은 너무 이 속눈썹 라인, 이 뿌리까지 너무 잘 보이고, 이 아이라인이랑 속눈썹이랑 약간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블랙 속눈썹을 붙일 때도 제가 그 다이소 추천템에서 제가 두 통째 쓰고 있다고 했던 요 디어싱 뮤트 브라운 마스카라 있죠. 요걸로 꼭 발라가지고 그 뮤트함을 만들어주는 편인데, 근데 이 속눈썹을 쓰면은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왜냐면은 이 속눈썹 자체가 그런 제가 딱 원하던 뮤트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블랙 속눈썹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속눈썹이 또 좋은 게 9mm, 10mm, 11mm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용량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대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도 아니에요. 노글로 속눈썹 치고는 나름 괜찮은 가격대여가지고 좀 가성비도 괜찮아갖고 더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차이를 보시면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생 블랙이고, 이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내추럴 애쉬인데, 진짜 얘 붙이다가 얘 붙이면 너무 진한 느낌? 이게 진짜 예뻐요, 이 내추럴 애쉬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뮤트 브라운 아이라이너 쓰고 이 내추럴 애쉬로 요 속눈썹을 붙여줬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저처럼 뮤트 브라운으로 라인을 그리시는 분들, 아니면은 전체적인 메이크업 자체가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필터 씌운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 요거 진짜 꿀템이니까 이 저스트 썸띵의 내추럴 애쉬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이거 한정 제품이라고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영상 보셨으면은 그냥 사러 가세요. 지금 당장 사러 가세요. 이거 없어지면은 곤란하거든요. 이거 진짜 꿀템이어가지고, 저 사실 이거 원래 유튜브 광고했던 제품인데, 그거 광고 하자마자 이거는 제가 제 돈 재산한 거예요. 흰색 2개, 요거 요 그레이색 2개 이렇게 사놨거든요. 한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없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사놨는데,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갈 때까지 아직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빨리 단종시키진 않겠지, 설마. 어쨌든 온라인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온라인몰에서 사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유리 멘탈이랑 강철 멘탈이라고 해가지고 컬러 이름도 너무 귀여운데, 단독으로 바르는 틴트가 아니고요. 얘는 다른 틴트를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원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흰색, 하나는 이렇게 회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도 이 회색을 같이 바른 거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뮤트에 미친 자잖아요. 뮤친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틴트를 쓸 때 여기서 살짝만 뮤트해지면 얼마나 예쁠까? 약간만 더 필터 씌워진 느낌이면 좋겠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은 뮤트하다고 해서 샀는데 내 입술에서는 딱히 그렇게 뮤트한 느낌이 잘 안 나. 그럴 때 얘를 딱 같이 발라주면은 작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제가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뮤친자들은 강철 멘탈을 추천해 드리고, 요건 또 청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각각 발라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좀 립을 지우고 제가 오늘 바른 립 조합대로 한번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바르냐면은 이게 브랜드에서 권장하는 바르는 방법은 이거를 립 제품 위에다가 바르면 이 솔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냥 베이스로 바르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얘를 더 위에 바르는 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이 또 금방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덜어가지고 바르거든요. 그 방법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립 제품인데 스시의 라벤더 크림이라는 이 컬러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일단 이렇게 입술 안쪽 위주로만 이렇게 발라요. 제가 아까도 계속 바르고 있었던 립인데 사실 얘를 단독으로 이렇게 바르니까 아까의 그 느낌은 별로 나지 않죠? 아까는 되게 뮤트하고 예쁜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럴 때 여기다가 이 강철 멘탈을 손등에다가 싹 덜어가지고 실리콘 립브러쉬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일반 립브러쉬도 상관없고 얘를 살짝 이렇게 입술 외곽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문대주면 되거든요. 문대주면 문대줄수록 뮤트하게 싹 바뀌어요. 원래는 약간 채도감 있게 느껴졌던 그런 제품이 이 강철 멘탈이 싹 여기를 휩쓸고 가면은 이렇게 뮤트하게 바뀌는 거. 지금 실시간으로 입술 뮤트해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컬러가 사실 립 베이스로 쓰는 이런 매트, 블러 형태로 나온 거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립 베이스로 약간 회색 시멘트 느낌으로 먼저 깔아놓고 바르면 뮤트해진다 이렇게 소구하는 제품들은 많았는데 저는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은 그렇게 베이스로 까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이렇게 글로우한 느낌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촉촉함을 더해주면서 뮤트하게 빼주는 제품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철 멘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얘만 바르면 무조건 분위기가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유리 멘탈은 어떨 때 쓰면 좋냐, 이렇게 약간 아까보다는 채도감이 더 있는 이런 제품을 바르고 싶은데 내가 이 컬러 느낌 자체는 좋은데 얘를 발랐을 때 내가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 게 싫고 좀 청순하게 바르고 싶어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위에다가 유리 멘탈을 이렇게 싹 얹잖아요. 유리 멘탈을 조금 더 과감하게 얹어도 되거든요. 그냥 아주 청순하게 만들어주는 컬러라서 이렇게 싹 얹어주면은 그 부담스러웠던 그 진한 립이 되게 청순해지고 우유 탄 것처럼 돼요. 말 그대로 우유 탄 것처럼 너무 청순 립으로 싹 바뀌어버려. 그래서 집에 색감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약간 부담스러워서 못 썼던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청순바리로 만들어주는 아주 요물 제품이어가지고 유리 멘탈, 강철 멘탈 하나씩은 진짜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갖고 있으면은 강철 멘탈 쓰면은 약간 내가 원하는 뮤트 핀턱 가라로 만들 수 있고 유리 멘탈 쓰면은 청순 아련한 느낌,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바꿔줄 수 있어가지고 얘네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뽕 뽑는다 하는 제품들이어서 추천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만든 거여가지고 약간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쉐딩팟의 단독 출시 소식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스토리로만 그냥 딱 하나 올렸거든요. 뭐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스토리로 띨롱 하나 올려가지고 이 소식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구매하실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쉐딩팟 활용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 이렇게 만든 게 있어가지고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쉐딩팟이 뭐냐라고 하면은 약간 스틱 쉐딩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약간 크림 쉐딩 같은 거를 팟 타입으로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컬러감을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딱 예쁜 뮤트한 좀 그림자 음영 같은 컬러인데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냐 하면은 쉐딩 할 때 그냥 파우더 쉐딩만 바로 바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쉐딩 영역을 평소에 잘 잡는 분들은 그냥 파우더 쉐딩으로만 하셔도 괜찮겠지만 쉐딩 영역을 잘 잡더라도 조금 지속력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쉐딩 영역 잡는 것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쉐딩 팟을 무조건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거든요. 쉐딩 팟에다가 이 코렉터 브러쉬를 같이 써주시면 좋은데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오늘 찍어봤어요. 이렇게 베이스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딩 팟을 코렉터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쉐딩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림자 음영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쓰던 파우더 쉐딩으로 그 영역 그대로 덮어주면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쉐딩이 완성이 돼요. 거기다가 지속력까지는 덤. 그래서 이건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 보통 스틱 쉐딩하고 그 다음에 파우더 쉐딩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스틱 쉐딩은 그거를 블렌딩하는 과정에서 베이스가 조금 까질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경계가 져버릴 때도 있는데 그 스틱 쉐딩으로 원래 잡아주는 그거를 쉐딩 팟으로 먼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 코렉터 브러쉬를 같이 발라주면 경계가 생길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예쁘게 완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로 잡고 파우더 쉐딩으로 넘어가면 영역 잡기도 쉽고 지속력도 얘가 먼저 안쪽에서 꽉 잡아주기 때문에 쉐딩
가루로만 했을 때 날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도 없어서 진짜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쉐딩 완성도를 2배 높여주는 조합.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메이크업 완성도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제품들, 흔치 않은 템들로 해가지고 튜토리얼까지 싹 해서 오늘 말아와 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반응 좋으면 다음에 또 다른 툴 추천이나 이런 것도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